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실패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인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SNS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을 가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탄탄한 직장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당신.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비교하며 조용히 한숨을 내쉽니다. 나는 뭐 하고 있지? 내 삶은 왜 저렇게 화려하지 않을까? 이제는 익숙해진 감정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교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성공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성공에 대한 강박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서 불행을 경험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민 씨는 45살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해왔습니다. 크게 부족한 것은 없었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 친구는 대기업 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사업을 시작해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글로벌 시장까지 확장하게 됐어. 나는 이번에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했어. 반응이 꽤 좋아. 지민 씨는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날 밤, 지민 씨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SNS를 들여다봤습니다.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 성공한 삶, 멋진 모습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더욱 초라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며 판단하고 있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우리는 왜 성공과 행복을 동일시할까요? 우리는 왜 남들보다 더 나아야 행복하다고 믿을까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다스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남의 성공, 남의 삶, 남의 기준. 그것들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도 우리는 핸드폰을 열고 SNS 속 남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누군가는 승진했고, 누군가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성공과 나를 비교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나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민 씨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친구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해외 출장도 다녀왔어. 우리 가게 이번 달 매출이 2배로 늘었어. 그리고 문득 그녀는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는 삶. 특별할 것 없는 일상.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삶일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들과 비교하며 내 삶을 평가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SNS에서 본 글들이 떠올랐습니다. 반짝이는 여행 사진, 성공적인 프로젝트 발표,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 그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진짜 그런 모습일까요? 우리는 보통 남들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봅니다. 그들이 힘든 순간, 고민하는 시간, 실패했던 경험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이 늘 성공하는 것처럼 느끼고 그 기준에 맞추어 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나는 왜 특별한 성취가 없을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일까요? 아니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성공한 것일까요? 비교의 함정.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절대적인 소득보다 상대적인 소득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덜 벌 때 더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우위에 서는 것에서 만족감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비교 속에서만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보다 더 좋은 차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내일은 더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내 친구가 승진을 했다면 내일은 또 다른 친구가 해외 연수를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비교 대상 앞에서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남들이 성공하는 것, 남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남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는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불행해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 스토아 철학자들은 한결같이 내면의 평온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기준은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민 씨는 며칠 동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불행한 걸까? 아니면 내가 남들과 비교하느라 내 삶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걸까? 그녀는 다시 자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나눈 소소한 이야기들. 퇴근 후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보내는 시간.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가 함께하는 저녁 식사.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삶을 누리고 있었구나. 그런데도 나는 이 모든 것을 가치 없다고 여겼어.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행복은 언제나 다음 단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질문. 우리는 남과 비교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 나는 뒤처지고 있는 걸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더 나은 삶을 판단하고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좋은 직장에 다니면?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이 기준들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정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만들어낸 기준일까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다. 완벽한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이 완벽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연 불안하지 않을까요? 실패할까봐 걱정하지 않을까요? 그들도 남과 비교하며 불행을 느끼지는 않을까요? 한 인터뷰에서 유명한 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두렵다. 사람들이 내 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보다 인기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또한 대기업의 CEO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책임감이 더 커지고 불안해진다. 즉,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자신만의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성공만 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자꾸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해진다. 다른 사람의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비교 대신 감사로 시선을 돌리기. 어느 연구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돈이나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사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밤 자신이 감사할 만한 것들을 적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들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이 가진 것들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는 데 있다. 지민 씨도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노을 지는 하늘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나 지나쳤던 그 순간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다. 남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것인가?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한 두 번째 질문.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멈춰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답하죠. 아니, 나는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 남들이 인정해주는 직업을 선택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을 갖기 위해 애쓰고, 남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진짜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삶을 타인의 시선에 맡기지 마라. 너는 너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낸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남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SNS를 보면 누군가는 멋진 여행을 떠나고 누군가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남들의 하이라이트 장면만 보고 있다. 누군가가 해외여행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들은 보지 못합니다. 둘째, 소셜미디어는 연출된 이미지일 가능성이 크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는 가장 행복해 보이는 순간만을 올립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불안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삶을 신경 쓰느라 정작 너의 삶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타인의 기준을 따라가느라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많아질수록 우리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을까요? 혹시 그 이유가 남들보다 나아야 한다 는 강박 때문은 아닐까요?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충실히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성공의 기준을 남들이 정해주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높은 연봉이 성공의 기준이었다가 내일은 창업이 성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불안해지고 새로운 비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비교할 필요도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기준에 맞추고 있는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며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공에 대한 강박과 비교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더 나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나은 인간관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을 보장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질문. 내가 가진 것들은 충분한가? 행복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교 대신 감사하는 태도를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감사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볼 때 비교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리고 있는 소소한 행복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세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는 데 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공과 행복을 동일시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소셜미디어는 비교를 조장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만듭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잃어버립니다. 행복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지금 남과 비교하며 불행을 선택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만의 행복을 선택하고 있나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나요? 남들과 비교하며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만나요.